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4일 공식 창당을 예고했죠. 가칭 개혁 보수신당이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재벌 개혁에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존중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물론이고요.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면서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섰는데요. 정병국 의원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오늘 개혁 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럼 창당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신 겁니까? 예, 이미 계속 준비를 해왔지만은 네. 어제 발기인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법적 지위를 부여를 받게 됐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24일 날 창당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창당 준비 체제 같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가 헌정사에서 유례 없이 분당을 해서 네. 새로운 창당을 하는 과정을 본다고 그래요.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한 달 만에 네.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도 쓰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대감도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또 고개는 반쯤 왼쪽 오른쪽으로 젖혀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과연 이 깨끗한 보수 그리고 참다운 보수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하셨는데 네.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새누리당 정강정책을 보면 네. 저는 정강정책이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당화됐다는 것이고 네. 몇몇 세력들의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패권주의를 전락을 했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서 사당화된 적이 없었습니까? 사당화는 아니었죠. 네. 그래도 그때는 당내의 목소리가 있었고 네.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의원으로서 네.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랬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일방적으로 흐른 적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일방적으로 흘렀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강정책을 초안을 잡으면서 네. 어떻게 하면 정의 사회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정의 문제. 예.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을 해서 네. 가족 공동체의 가치까지를 네.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인권 문제. 네. 또 제대로 법이 있지만 당원 당규가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켜서 깨끗한 보수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법치 문제. 네. 이것을 제일 앞장에 내세워서 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이 부분을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이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보수, 새롭게 깨끗한 보수의 가치를 말씀하셔서 실생활적인 것과 연결을 해서 제가 한번 돌발 질문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 조금 전에 우원식 의원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옥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1092명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나오는 이런 피해 사태, 만약에 이 개혁보수신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에 의거해서 법안을 만든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거기 임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공정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혁보수신당이 과거의 새누리라든지 보수당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는 좀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정책적으로 진일보하다는 것보다는 네. 국민 우선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고요. 네. 그게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관점으로 나갈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원래 질문했던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관련해서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굳건한 안보 체제와 낡은 정치 청산 등이 기존 새누리당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러려면 왜 나갔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정의, 인권, 법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새누리당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굳건한 안보 문제라든지 낡은 정치 청산이라든지 이런 새누리당 정강정책에는 경제정의 실천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문제는 안 지켰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강정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네. 안 지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강정책을 만들어 놓고 당원당규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 것인가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새누리당은 아무리 좋은 정강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패거리, 정치, 또 이 결과론적으로 패권주의 정치로 전락을 하고 그렇군요. 말았던 거죠. 떴다방 정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떴다방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예. 지금 패권주의를 청산을 하겠다라고 들어오신 임명진 네. 비대위원장의 지금 행태를 보면 네. 또 다른 패권주의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쇼라기는 쇼도 그런 쇼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네. 그분에게 모든 현역 의원들이 모든 백지임을 그분한테 해가지고 나의 정치적 생명을 네. 다 갖다가 거기다 걸고 있는지 네.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예.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네. 그게 또 다른 사당화를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패권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전 그것부터 먼저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받고 있잖아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 그럼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인지 잘못했다는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불명확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박근혜의 사당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자료 헝칼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거면 새누리당에 계셨을 때 5.18 민주화 운동도 정강정책에 넣으신 것 같던데 넣으셨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은요. 네. 저희들이 그러한 시대적인 가치들을 네. 다 보존하고 네. 인정을 하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네.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는 거예요. 지킬 것은 그래서 지키고 지금까지 이 보수가 무조건 되고 선을 그어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이렇게 서서 이것은 진보의 진보 진영에서 했던 일이라든가 진보 정부에서 했던 일이니까 네. 이것은 아니다라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그러면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문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했듯이 안에서 좀 계실 때 이런 문제를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했죠. 그랬습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또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다가 보니까 네. 그랬던 사람들이 다 비박으로 몰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비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파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친박을 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바른소리하면 쫓겨났듯이 밀려난 사람들이 비박이 된 거고요. 네. 끊임없이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사 때까지 오게 됐고 여기에 책임을 지고 네. 우리 새누리당 소속원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자. 네. 그래서 새누리당을 해체하자. 이 작업을 하다가 그게 불가능해서 나와서 지금 새롭게 그러시군요. 저희들이 진정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네. 적통 보수의 정당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금 적통 보수가 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결국은 소멸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공동의 가치,
같이 함께 지향을 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가치를 지향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결국은 또 사당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하야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지켜야 될 그 보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멸될 것이고요. 네. 또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금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을 거부하고 이렇게 탄핵을 부정하고 있어요. 네. 난 죄가 없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데 예. 새누리당이 그러한 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할 수가 전혀 없잖아요. 네.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소멸한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지금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시 개혁적 보수 안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고. 만약에 저는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새누리당 인적 물적 청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런 사람은 최소한 안 된다라고 선을 걷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빼놓고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야죠. 아, 결국은 그러면 도로 새누리당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죠. 저희가 이미 집을 새로 짓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정강정책도 새로 만들었고. 네. 이러한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가는 게 민주정당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받을 수 있다? 고해성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 청산돼야 될 사람들을 지명해가지고 공개를 했잖아요. 누굽니까? 그분들이? 아니 뭐 이미 그 지금 현대의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 사람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한 5분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그때 규정했던 건 8사람입니다. 8사람입니까? 예. 팔적이라고 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보수, 그 다음에 깨끗하고 따뜻하다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보수의 그 명제인 듯 하지만 또 다른 뜻으로 들으면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이게 너무 자클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아닙니까? 그것을 그 시장 경제에서도 자유롭게 경쟁을 해가지고 부를 획득해 나가는 것,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게 진보가 지켜야 될 가치고 이것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한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법치가 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지켜야 될 가치인데 지속 가능한 시장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지나친 양극화가 벌어지거나 소외된 계층이 있게 되면은 낙오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시장 경제의 가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낙오자 없는 또 지나치게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어떻게 보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경제 정의로 풀어가자는 거죠. 자, 경제 정의는 지금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특검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하고 아마 이게 이재용 회장도 부회장도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경련도 탈퇴하겠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했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혐의가 있다면 재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며 재벌과의 정치 권력과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끊을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 세 번째 아들입니까?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이 폭력 사태로 또 구속이 되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재벌이든 어떤 고위직에 있던 대통령이든 법을 위반을 했으면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 아닙니까? 법치주의. 그리고 또 하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재벌이 돈 가진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이 가진 사람들로서의 도덕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고 집단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아주 법대로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법대로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사안이 있는데 대통령이 새로 나오시면 특별 사면을 받고 이런 행태는 또 어떻게 극복하라고 법대로라고 하는데 그 형벌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미국이나 영국 같으면은 이런 그 재벌들의 관행, 그러니까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쓰고 있는 이런 관행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벌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손볼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자, 안보 분야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좀 핫한 것 같은데, 뜨거운 것 같은데, 6.15 선언, 그리고 14 정상선언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중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사드 문제 때문에 여기에도 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해왔던 일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라고 하면 이건 보수가 아니죠. 네. 그것 자체는 존중을 하지만 그 존중하는 걸 계승하겠다는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정부 역대 정부가 해왔다는 것은 우리 인정하고 그 존중해 간다. 그 가운데에서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지 표시고요. 사드 문제는 북한이 핵을 계속 그 북한 개발하거나 존재하는 한은 우리도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도 하나의 방법론이다. 따라서 사드는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놓고 보면 이 중국 가서 그 국회의원 한 6분이 가셨습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국가 이익의 핵심 이익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어떻게 뭐 행동이라고 저는 외교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의원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의원 얘기를 통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제적 입장에서 또 지원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는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라인에서의 사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복을 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전혀 만나주지도 응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는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와 협의 없이 그냥 가서 넝큼 간다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 이간 정책을 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이 혼선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 결국은 사드 보복에 대해서 중국이 항의를 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갔지만 결국은 전혀 그 항의한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의 대표는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캐거다. 우리 헌정사에 유례 없이 가장 고위직을 만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의원 외교를 하면서 대통령도 많이 만났고 그 시진핑 주석도 많이 만났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4대 외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우상호 원내대표가 매국 발언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에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고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중국의 이간 정책에 민주당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비판을 하는 것이지 저는 뭐 매국으로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외교라고 하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의원회계 차원에서 가겠다라고 왜 야당만 갑니까? 여야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의원 외교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여야가 함께 의원 외교단으로 해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때 갔다 와서 아주 그 효용성도 있었고 다녀와서 아주 모범 사례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번에도 또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그 의원 외교단이 여야가 함께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은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런 건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갖고 하는 건 좋지만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이 중국의 이간 정책에 대해서 이용을 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미래 우리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관계에 당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인데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항의 문자 많이 받으시죠?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부터 그죠? 그렇습니다. 그 개헌 반대하는 문건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또 몇몇
그 친문 사람들만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예. 저희들이 봐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격해야 될 패권주의 한 모습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제2의 최순실이 그림자가 보이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네. 뭐 숱하게 저한테 저 메시지가 오고 폭탄이 오는 거예요. 문자 예. 폭탄이. 예. 그것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통해서. 숫자로 보내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대격을 해야 된 패권주의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쭈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 기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혁보수신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3부 얘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